서울의 작은 전통시장 한 구석에 자리한 청해수산은 70대 노인 박세만이 수십 년간 지켜온 생선가게입니다. 매일 새벽 어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생선을 고르는 박세만의 손길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날렵하고 정확했죠. 칼을 쥐면 마치 붓을 든 서예가처럼 유려한 움직임으로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은 시장 안에서도 일품으로 통합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그의 정직함과 묵묵함이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박세만은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가 크지 않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무뚝뚝하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단골 손님들은 그의 진심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가게 매출이 예전만 못해 걱정이 늘던 차에 박세만은 고민 끝에 알바생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청해수산 앞에 알바 구인 종이를 붙인 지 이틀 만에 23 청년 태우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성실해 보이는 태도에 박세만도 기대가 컸지만 태우의 진짜 모습은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났죠. 손님이 없을 때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고 박세만이 생선 손질법을 가르치려 하면 귀찮다는 듯 건성으로 듣기만 했습니다. 이 고등어는 이렇게 손질하는 겁니다. 칼 각도가 중요하니 잘 보세요. 박세만의 진심 어린 가르침에 태우는 픽 웃으며 대꾸했죠. 할아버지, 요즘 누가 이런 방식으로 해요? 유튜브에 더 쉬운 방법 많던데. 박세만은 그런 태우의 태도에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젊은 사람의 실수라 여기며 나이 차이에서 오는 간극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태우의 무례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손님 앞에서도 박세만을 꼰대 할배라 부르기 시작했고 박세만이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제대로 팔지 않거나 가격을 마음대로 바꾸는 일도 있었습니다. 늙은이가 장사도 제대로 못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게가 잘 될 리가 없지. 태우의 비아냥은 점점 도를 넘어섰지만 박세만은 묵묵히 참았습니다. 시장 안다른 상인들은 박세만을 향한 태우의 무례함에 분노했지만 박세만이 말리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죠. 지켜보는 이들은 박세만의 눈에서 때때로 번뜩이는 날카로운 빛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선 장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죠. 공휴일 전날 시장은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박세만은 쉴 틈 없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분주했죠. 그러나 태우는 또다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마감 후 현금 정산을 하던 박세만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50만 원 가까이 현금이 맞지 않았죠. 박세만은 오랜 장사 경험에서 이런 불일치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임을 직감했습니다.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태우를 기다리기로 했죠. 어둠이 내린 시장 안 청해수산만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각에 돌아온 태우의 표정에는 죄책감의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승리한 듯한 표정이었죠. 태우군, 오늘 돈이 맞지 않는구먼. 알고 있는가? 박세만의 차분한 질문에 태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실수했나 보죠.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박세만은 태우의 주머니에서 살짝 보이는 도박 사이트 영수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돈을 훔쳐 도박에 썼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박세만은 태우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태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죠. 늙은이가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널 위해 일했는데. 태우의 고함에도 박세만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했죠. 잠깐의 침묵 뒤 박세만이 눈을 뜨자 태우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세만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죠. 가게 열쇠를 놓고 가거라. 단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무게는 분명했습니다. 태우는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하지만 자존심이 상한 태우는 문을 나서며 되돌아보았습니다. 노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죠.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할아버지.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시는군요. 문이 쾅 닫히고 가게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박세만은 테이블 위에 열쇠를 손에 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죠. 오랜 세월 숨겨온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은퇴 후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그 날이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찼습니다. 박세만도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생선들을 진열대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리한 직감은 이날이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었죠. 시장 상인들은 태우의 해고 소식을 듣고 하나둘 박세만에게 찾아와 위로를 건넸습니다. 세만 씨, 그 녀석 원래 문제가 많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잘 처리하셨습니다. 옆 과일가게 주인의 말에 박세만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심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죠. 태우의 마지막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평소와 달리 시장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상인들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고 손님들도 평소보다 빨리 자리를 떴죠. 그때 박세만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우였죠.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무리의 남자들과 함께 시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중 선두에 선 사내는 다른 이들과는 달리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죠. 태우가 그에게 귓속말을 하자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청해수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삼촌, 저기에요. 그 할아버지가 저를 때리고 내쫓았다니까요. 태우의 거짓말에 사내는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가 누군지 알아보고 하나둘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죠. 그는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조폭 오만식이었습니다. 청해수산 앞으로 다가오는 오만식과 그의 부하들을 보며 박세만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이미 수십 년 전 몸에 밴 긴장감이 되살아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죠. 오만식 일행이 가게 앞에 멈춰 서자 시장 전체가 숨죽인 침묵에 빠졌습니다. 태우는 삼촌 뒤에 숨어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박세만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시장에서 별난 짓 하는 노인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바로 당신이군요. 오만식의 음침한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박세만은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세만의 단순한 질문에 오만식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따라 웃었죠. 오만식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생선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모든 가게가 매달 보호비를 냅니다. 당신도 예외는 아니겠죠. 박세만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내 장사는 내 방식대로 합니다. 보호는 필요 없습니다. 오만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시장에서 그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태우는 삼촌의 반응을 보며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만식은 박세만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노인네가 귀가 잘 안 들리나 본데 다시 말하지. 이 시장의 모든 가게는 보호비를 내야 해. 거절은 없어. 박세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비라는 건 보호가 필요할 때 내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니 필요 없습니다. 오만식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진열대 위에 고등어 한 마리를 바닥에 내던졌죠. 비린내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박세만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빛이 어렸죠. 오늘은 손님들이 많으니 장사에 방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할 말이 있다면 가게 문 닫은 후에 오십시오. 박세만의 담담한 대응에 오만식은 잠시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니 실제로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죠. 공개적인 충돌은 피하고 싶었던 오만식은 마지못해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좋아, 노인네 말대로 하지. 오늘 저녁 문 닫을 때 다시 오겠어. 그때까지 잘 생각해두라고. 오만식은 나가면서 진열대를 손으로 쓸어 생선 몇 마리를 더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부하들도 따라서 가게 안을 어지럽혔죠. 태우는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박세만을 향해 모욕적인 손짓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나간 후에야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세만 씨, 괜찮으세요? 오만식이란 자는 악명 높은 조폭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옆 가게 주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박세만은 고개를 저으며 바닥에 떨어진 생선을 하나씩 주워 담았죠. 괜찮습니다. 경찰은 필요 없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후 박세만은 평소와 다름없이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중에는 이미 결단이 내려져 있었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술들을 다시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가게 구석에 있는 낡은 상자를 바라보며 박세만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안에는 특수부대 시절의 기억들이 담겨 있었죠. 해가 저물고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세만은 가게 문을 닫고 불을 켜둔 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는 낡은 상자에서 꺼낸 작은 물건들을 손수건에 정성스럽게 펼쳐 놓았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그것들을 다루는데 익숙했습니다. 오후 10시 시장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청의 수산만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죠. 박세만은 테이블에 앉아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따끈한 녹차 한 잔이 놓여 있었죠.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박세만의 귀는 6명의 발걸음을 정확히 구분해냈죠.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오만식과 그의 부하들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인원이었죠.
태우도 그들 뒤에 서 있었습니다. 오만식은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으로 박세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생각은 해보셨나, 할아버지? 우리한테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요? 박세만은 천천히 녹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힘이 느껴졌죠. 부하들이 불안한 기색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올 거라 하셔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내 대답은 아까와 같습니다. 보호비는 내지 않겠습니다. 오만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손짓하자 2명의 부하가 앞으로 나섰죠. 박세만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날렸을 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죠. 찰나의 순간에 박세만의 위치가 바뀌었고 부하는 허공을 가르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박세만의 동작은 너무도 빨라 눈으로 쫓기 어려웠습니다. 단 몇 초 만에 2명의 부하가 바닥에 쓰러졌죠. 나머지 부하들이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너희는 특전사와 싸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덤볐다. 박세만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강인한 지휘관의 목소리였죠. 그는 빠른 동작으로 오만식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만식은 꼼짝도 못하고 벽에 밀려 박혔죠. 나는 UDT 특수부대 출신 박세만이다. 이 시장은 내가 지킨다. 다시는 이곳에 발길을 들이지 마라. 공포에 질린 오만식의 눈에서 공포가 번졌습니다. 그는 UDT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죠.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 부대입니다. 오만식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세만이 그를 놓아주자 오만식과 그의 부하들은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갔죠. 태우만이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태우야, 너도 가거라.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라. 박세만의 말에 태우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도망쳤습니다. 가게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죠. 박세만은 앉아서 이미 식어버린 녹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써본 기술이 아직도 손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를 놀라게 했죠.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은 시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상인들은 놀라움과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박세만을 바라보았죠. 그러나 박세만은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오쯤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가게를 찾아왔죠. 그는 자신을 국가정보원 서재훈 요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세만은 순간 굳어졌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박세만님,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서재훈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박세만은 무언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서재훈 요원과 박세만은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요원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의 눈빛에서는 경계심이 느껴졌죠. 박세만은 침착하게 차를 내리며 상황을 관망했습니다. 서재훈은 검은색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오만식, 단순한 지역 조폭이 아닙니다. 불법 무기 밀매 조직과 연루되어 있죠.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서재훈의 설명에 박세만은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오만식이 외국인 남성들과 만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박세만은 오랜 경험에서 그들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국제무기 밀매상들이었습니다. 어제 일이 있고 나서 오만식은 자신의 상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조직의 실질적 보스인 조진태입니다. 서재훈이 또 다른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인상의 중년 남성이 찍힌 사진이었죠. 박세만은 말없이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서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진태는 지금 당신을 위험인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거래가 위험해졌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기회라고 봅니다. 박세만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재훈은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박세만 님의 가게를 거점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술과 시장 내 위치가 필요합니다. 박세만의 눈에서 갈등이 보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왔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기억, 임무의 긴장감, 그 모든 것을 생선가게 주인이라는 정체성 아래 묻어두었죠. 하지만 이제 과거가 그를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도와야 합니까? 이미 그 세계에서 은퇴했습니다. 서재훈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조진태는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조직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돕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박세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의 사람들, 수십 년간 그가 지켜온 일상이 눈에 들어왔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다치지 않아야 합니다. 서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날 밤부터 청해수사는 평범한 생선가게가 아닌 비밀 작전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외부에서는 티가 나지 않았지만 가게 내부에는 첨단 감시 장비가 설치되었죠. 박세만은 오랜만에 특수부대 시절의 감각을 되살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틀 후 예상대로 조진태의 부하들이 시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과소평가하는 듯한 태도였죠. 과거의 영광에 취한 늙은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박세만은 그들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거래일 같습니다. 박세만은 서재훈에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서재훈은 작전팀에게 대기 명령을 내렸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세만의 가슴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경험에서 작전이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다음 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진태는 직접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위험한 빛이 어려 있었죠. 그는 부하들보다 훨씬 경계심이 강했습니다. 박세만은 창밖으로 그를 관찰하며 상황이 복잡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함정일 수 있다. 조진태의 날카로운 직감이 부하들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시장 곳곳을 탐색하고 있었죠. 그는 오만식의 보고를 처음부터 의심했습니다.
단순한 노인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니, 그것도 UDT라니 말입니다. 박세만은 가게 안에서 조진태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가 수십 번도 더 경험했던 일이었죠. 적의 의심을 역이용할 때였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손님인 척 가게에 들어온 정보원 요원에게 크게 들리도록 말했죠. 오늘 특별히 신선한 참돔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암호문이었습니다. 서재훈 요원에게 상황이 계획과 달라졌음을 알리는 신호였죠. 서재훈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작전을 수정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청해수산을 찾았습니다. 조진태였습니다. 그는 혼자였죠. 위험한 승부수였습니다. 박세만은 차분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두 남자의 눈이 마주쳤을 때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생선 좀 살까 해서요, 할아버지. 조진태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박세만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진열대로 향했죠. 조진태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특이한 노인분이시네요. 시장에서 꽤 유명하더군요. 박세만은 고등어를 손질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생선 파는 노인일 뿐입니다. 조진태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만식이란 녀석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UDT 출신이라고? 박세만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조진태를 똑바로 바라보았죠. 젊은 시절 군 복무를 했을 뿐입니다. 그 녀석이 겁을 먹고 과장한 모양이군요. 조진태는 박세만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생선을 다루는 노인의 손길은 분명 예사롭지 않았죠.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희가 이 시장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방해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박세만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제안을 했죠. 내일 저녁 가게 문 닫은 후에 다시 오시죠.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조진태의 눈이 의심으로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미소 지었죠. 노인이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서재훈이 가게 뒷문으로 들어왔을 때 박세만은 이미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재훈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조진태가 내일 저녁 다시 올 것입니다. 여기서 함정을 펼치는 겁니다. 서재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그는 혼자 오지 않을 거예요. 박세만은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완벽한 기회죠.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박세만은 오랜만에 옛 훈련을 떠올리며 몸을 풀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근육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죠. 특수부대원으로서의 감각, 위기의 순간에 깨어나는 본능, 그리고 적을 제압하는 기술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정보원 요원들이 시민으로 위장해 곳곳에 배치되었습니다. 박세만은 평소처럼 가게를 운영했지만 그의 모든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세만은 가게 문을 닫고
조진태를 기다렸습니다. 작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생선 손질용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것은 단순한 주방 도구가 아닌 특수부대원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시계가 밤 9시를 가리켰을 때 가게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재훈이 마지막 점검을 위해 들어온 것이었죠. 그의 표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세만은 테이블에 앉아 차분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요원들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어요. 서재훈의 말에 박세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진태는 영리합니다. 함정을 의심할 것이니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가게 앞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세단 2대가 멈춰섰죠. 서재훈은 재빨리 가게 뒤편 창고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세만은 자리에 앉은 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조진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4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따라 들어왔죠. 그들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했고 재킷 안에 무기를 숨기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조진태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박세만 앞에 앉았습니다. 약속대로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하자고 하셨죠? 박세만은 천천히 차를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네가 이 지역에서 무기 거래를 한다고 들었네. 조진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박세만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제안할 것이 있다네. 내 가게를 거래 장소로 쓰게. 대신 내게도 이익을 나눠주면 되겠지. 조진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박세만을 살폈습니다. 그의 제안이 함정인지 진심인지 파악하려는 듯 했죠. 박세만은 담담하게 계속했습니다. 나이 들어 돈이 필요하네. 그리고 이 시장에서 내 가게는 의심받지 않지. 완벽한 거래 장소가 될 수 있어. 조진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하지만 어떻게 당신을 믿죠? 박세만은 테이블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메모리 카드였죠. 이것이 내 진심의 증표일세. 국가정보원의 이 지역 요원 명단이야. 내가 구할 수 있었지. 조진태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메모리 카드를 받아들었죠. 그 순간 박세만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확인해보게. 조진태가 부하에게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노트북이 켜지고 메모리 카드가 삽입되었죠. 화면이 켜지자마자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메모리 카드에 심어진 추적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박세만이 행동했습니다. 그의 동작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생선 손질용 칼을 집어들어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의 팔을 정확히 찔렀죠.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동시에 창고에서 서재훈이 튀어나와 총을 겨누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조진태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려 했지만 박세만의 손이 번개같이 그의 팔목을 잡았죠. 나이가 들었다고 얕보면 안 되는 법이지. 박세만의 힘에 조진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팔목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죠.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요원들이 들이닥쳐 나머지 부하들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조진태의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고 오만식도 체포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죠. 청해 수사는 여전히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박세만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지만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과 경외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세만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시장의 영웅이세요. 옆 가게 과일 상인의 말에 박세만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이십니다. 그저 내 일을 한 것뿐이죠. 오전에 서재훈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죠.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박세만에게 건넸습니다. 정부에서 보내온 포상장과 훈장입니다.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박세만은 봉투를 받아들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수십 년 전 그가 젊은 특수부대원이었을 때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노인이었고 그의 전투는 더 이상 젊은 날의 열정이 아닌 경험과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평화입니다. 서재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정보원에서 자문역으로 일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박세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지만 거절하겠네. 이제는 정말 생선이나 굽고 싶네. 서재훈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존중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떠난 후 박세만은 가게 뒤편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특수부대 시절의 기념품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죠. 낡은 군번줄, 팀원들과 찍은 흑백 사진, 그리고 첫 임무에서 받은 작은 메달까지 말입니다. 박세만은 이제 그 서랍을 영원히 닫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임무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는 진정한 은퇴를 맞이할 때였죠. 그는 서랍을 닫고 생선을 손질하러 돌아갔습니다. 오후 태우가 조심스럽게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했죠. 박세만은 태우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젠가 태우가 다시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박세만은 말없이 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제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박세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했네. 하지만 기회는 없네. 자네와 나는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하네. 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떠나기 전 태우는 문득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사셨는데 이렇게 평온하게 생선을 파실 수 있는 건가요? 박세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전사는 칼을 들 때보다 내려놓을 때 더 강해야 하네. 내 삶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 선택했기에 후회가 없다네. 태우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가게를 떠났습니다. 박세만은 다시 생선을 손질하는 일에 몰두했죠.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고 눈빛은 평화로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장이 조용해질 무렵 박세만은 가게 앞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드러났음에도 그는 여전히 시장의 생선 장수 박세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진정한 자신이 되었는지도 모르죠.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그에게 인사를 건네며 귀가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죠. 박세만은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지 고등어의 맛이 아니라 정의의 온기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생선이나 굽자. 박세만의 중얼거림과 함께 청해수산의 불빛이 따스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노인의 가게가 아닌 한 영웅의 마지막 전투장이자 진정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박세만의 이야기는 시장에서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생선을 굽는 노인의 손에 평화가 깃들었음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